자, 오늘은 이제 사람 편, 사람, 삶, 자연에서 사람 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람은 사람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신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사람 자체 있고 신분이 있죠. 우리가 신체에 대해서는 다 다뤄봤습니다. 신체에서 머리, 얼굴, 그죠? 손, 발, 이런 거 다 다뤄보셨죠? 오늘은 이제 사람, 이 사람도 두 개로 나눠서 사람 자체가 있고, 그 다음에 태생적인 신분, 그 다음에 계급적인 신분, 이렇게 해서 나눠줍니다. 사람 그러시면 사람을 조금 분해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인 그러면 사람인 하면 사람인이 워낙 이게 대표 음가여 가지고 사람인 그러면 이것이 먼저 상표 등록을 한 것뿐이에요. 사람인 그러니까 이것만 사람인가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상표 등록을 먼저 해서 이 표현만 못 쓰는 거지 이것보다 더 편리하고 이것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라는 글자가 많다 이런 얘기예요. 한때 삼양라면인가 무슨 라면이 제일 처음에 독주하다가 나중에 농심이 확 올랐었잖아요. 옛날에 라면 그러면 삼양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이제 농심으로 갔다가 이런 식이죠. 맥주도 처음에 뭐였어요? 오비가 잘 나가다가 나중에 크라운인가 하이틴이 확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실제는 이거보다 더 좋은 사람이 많고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얘가 상표 등록을 먼저 했다니까요. 어떤 게 있는가 하면 대표적인 글자로 이제 사람인변 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표현이 뭐 어진 사람인 그러는데 그런 거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사람입니다. 요런 변형들이 좀 있어요. 표현도 없는 변형들이 있습니다. 요런 글자들 이게 다 사람과 관련된 글자들인데 이런 표현도 없어요. 글자 모양이 바뀌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래도 사람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비수비, 비교할 비, 견줄 비, 그 다음에 병부절, 주검시 이런 놈들은 이름조차 틀려버려. 그러니까 병부절 그러니까 군사용어 생각하고 주검시 그러니까 시체 생각하고 비수비 그러니까 수저비 그러니까 뭐 나이프나 수저를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 비수비의 경우에는 이제 수저와 비수의 의미가 약간 있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사람인 요거에 현혹돼 가지고 다른 것들을 사람으로 못 알아먹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사람인이 나오는데 합할 합자. 그런데 그 대표인 사람인자는 홀로는 많이 쓰이는데 다른 글자와 함께는 거의 안 쓰여요. 사람인자가. 이 합할 합자도 사실은 사람인과는 어떻게 보면 무관한데 위에 있는 글자 꼴이 어때요? 사람인이죠. 그래서 사람인 넣는 것 뿐입니다. 이 합할 합자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요 글자를 삼합집이라 그래요. 삼합집. 삼합이라는 것은 모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을 집자죠. 그러니까 이 밥그릇과 밥뚜껑의 모습입니다. 딱 아귀가 딱 들어맞는. 그래서 합할 합자가 된 거예요. 물론 이제 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이거를 이제 제일 처음에 인류는 태초에 한 언어를 썼었다 이렇게 풀이를 하는데 그거는 억지 춘향이고 원래 그런 뜻은 아니에요. 원래 뭔 뜻이다? 밥그릇을 위아래가 딱 들어맞는 밥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합할 합입니다. 자, 요 합할 합에서 요렇게 보시면 똑같은 모습의 글자가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요 글자는 여러분 짐작이 가시겠습니까? 요거는 합할 합자를 두 개 해놓은 겁니다. 합할 합자 두 개죠. 그 다음에 사람인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여러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 사람. 그렇죠?
여러 사람을 합쳐놓은 거예요. 여러 사람. 그래서 이게 모두 첨자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마디씩 하는 거예요. 모두 첨자예요. 모두 첨자. 단독 사용 없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모두 첨자예요. 그럼 보시죠. 어떤 상품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이 한마디씩 하는 것에서 물건 품자가 생긴다 그랬는데, 어떤 상품을 가져왔는데 심사하는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씩 한 결과 오케이 그랬어요. 합격됐습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뭘 찍어요? 뭔 도장을 찍어요? 거기 찍은 도장이 뭐예요? 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딱 합격한 거는 이제 포장지나 뭐 박스에 집어넣고 검 딱 찍고 아예 이 나무로 묶어버려요. 그래서 나온 글자가 이 나무로 봉함했다 해서 이 글자가 나온 거예요. 나무로 이게 봉함한 거예요. 쫙 합격한 거. 그러니까 저게 검사할 검자, 봉한 검자입니다. 여러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딱 봤을 때 오케이입니다 했을 때 이 나무, 그걸로 열쇠나무 자물통으로 확 채워 놓는 장면입니다. 발음기호로 많이 쓰입니다. 이 검자가 칼도자가 들어가면 발음기호입니다. 칼검자입니다. 칼검자. 발음기호이긴 하지만 왜 저거를 칼검으로 썼을까 하면 이 봉함된 것을 나중에 합격한 것들을 가져와서 팔거나 사용할 때는 반드시 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봉함한 것을 뜯어내야 되죠. 그래서 칼도가 음요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칼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검소하다는 것은 사람의 특징이기 때문에 검소하다는 사람의 특징이어서 사람 인이 들어갔습니다. 의미요소로. 발음기호고 나머지는요. 그 다음에 언덕이라는 것은 이건 언덕이다 이런 것은 장애물에 가깝죠.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언덕은 장애물이에요. 험할 험자입니다. 험할 험자. 언덕이란 것은 모든 사람에게 장애물입니다. 험할 험자입니다. 산 같은 장애물을 만났다 그러죠,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한마디씩 해야 되는 물건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는가 하면 말이 있습니다. 그러죠? 명마나 종마, 어떤 그 종마들은 수백억 나가는 게 있죠. 그런 것은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그 전문가들이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종마를 살핍니다. 그래서 뭐 다리는 어떻고 모양새는 갈퀴는 어떻고 뭐 이런 거 다 따져가지고 이거는 정말 종마로 쓸 수 있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게 시험할 험자예요. 시험하다는 것은 오늘날 시험 그러면 우리가 국어 산수 뭐 이런 거 시험 보는 거 생각하는데 그게 먼저 아니고 옛날에는 전쟁이 주요 일이었기 때문에 전쟁에서 사용되는 말 품종을 조사하던 것이 그게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증험할 험자, 시험할 험자입니다. 이 모두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거두어들이는 게 세금이에요. 세금은 한 사람 두 사람에게서 거두어들이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서 빼앗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칠복자 들어가면 뭐예요? 모두에게서 쳐서 빼앗는다. 거둘 염자입니다. 수렴하다. 의견을 수렴하다 그러죠. 거둘 염자입니다. 제일 유명한 말로는 가렴주거란 말이죠. 가혹하게 빼앗고 벨주자죠. 배에서 쳐서 빼앗는다.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하죠. 가렴주고. 그런 그 폭정하던 사람들에게 쓰는 말이죠. 자, 그래서 이 합할 합자에 두 개가 합쳐진 게 이게 뭐예요? 이게 모두 첨자. 모두 첨자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한마디씩 했을 때 오케이 사인 난 것을 봉했을 때, 나무로 봉하니까, 검사할 검자, 봉할 검자, 그 다음에 칼 검자, 검수할 검자, 사람의 특징, 그 다음에 언덕은 모든 사람에게 장애물, 험자, 험난할 험자, 이 명마 여부를 모든 사람이 시험하는 것에서 시험할 험자, 그 다음에 모두에게서 빼앗아서 거둔다 그래서 거둘 염자,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합할 합자의 위의 글자는 사람이는 아니지만 모양이 꼬리 같아서 썼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 여자를 봐주시죠. 나 여자, 남을 여자 그럽니다. 나 여자, 남을 여자. 요거는 지붕을 떠받치는 이 지붕하고 이 들보하고 이렇게 딱 떠받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 학자들이 많이 하는 설이고, 일본에 있는 그 유명한 그 학자는 이거를 어떻게 보는가 하면 손잡이가 달린 나이프나 송곳으로 봅니다. 손잡이가 달린 나이프나 옛날 글자 자세히 보시면 이 송곳인데, 그러니까 나이프인데 여기에 손잡이를 강조된 나이프가 있어요. 요 모습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아시다시피 단순히 송곳이나 나이프나 이런 거를 칼을 글자로 만들 이유는 없죠. 칼도가 이미 있고 그런데, 그러면 이거는 뭐냐? 사악한 기운을 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 송곳이나 이런 것들이에요. 옛날에도 한국 보면은 이 그 어떤 사람들이 남의 묘자리 위에다가 못을 갖다가 막 박아놓은 경우가 많았죠. 그 왜 그럽니까? 뭔가 길을 꺾는다거나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런 데 사용되는 도구예요. 자, 그럼 보시죠. 이걸로 이제 이 나오는 글자 중에서 이게 길갈척자 아닙니까? 이 돛대, 이 칼이나 송곳으로 사악한 기운을 제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체되는 거죠. 천천할 서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장애물들, 이게 장애물이었죠? 이 장애물이 다시 말해서 사악한 기운이 있는 것들을 제하하는 거죠.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덜 제자입니다. 제거하다 할 때 덜 제자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길에 사악한 기운을 제해서 가는 거고, 요거는 강의 사악한 기운을 제하는 장면입니다. 뒤에 보시면 나오죠. 이것이 원래 또랑도자입니다. 단독상이 없어요. 여기에서 흑토가 들어가면 진흙도자입니다. 진흙도자. 도료라 그러죠. 도료, 페인트를. 자, 이 사악한 기운을 제해서 가니까 이게 서행할 때 천천하를 쓰고, 여기에 제할제자인데, 이렇게 해서 결국 가게 되니까 이 글자를 써가지고 이게 뭐예요? 길도자입니다. 전도유망 할 때 이거 쓰죠? 우리 길도자가 두 개 있습니다. 전도유망, 중도포기 할 때 이거 길도자입니다. 사악한 기운이 제거된 길이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요 남을 여자. 요거는 이제 물론 이제 여자가 요것이 남을 여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생긴 말들이에요. 이게 남아있다는 글자도 아니고 나를 나타내는 글자도 아니에요. 그냥 발음 때문에 나중에 그냥 이렇게 여등 하잖아요. 우리들 이런 말은 나중에 그냥 발음 때문에 가차되어 온 것이지, 원래 이 글자의 뜻은 뭐다고요? 사악한 기운을 제하는 도구, 송곳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는 이제 발음 기호겠죠. 여분하면 뭡니까? 나머지죠. 그러니까 음식이 남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발음교로 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빗길 사자를 하나 봐주시죠. 자, 여러분 빗길 사자 경사지다는데 이것이 아까 송곳과 같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뭐가 쓰이는가? 말두가 쓰여 있습니다. 말두는 이런 거죠. 말두는 이런 겁니다. 대박이에요. 대박. 말두자. 옛날에 쌀 사러 가면 쌀 주인들이 절대로 이 대박을 다 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남깁니다. 그러죠? 그게 경사예요. 그게 빗길 사자입니다. 경사, 사시, 사멸, 빗길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대박을 이 송곳, 즉 이걸 뭐라 그럽니까? 미는 거를 대패? 대패는 나무 깎는 거고, 하여튼 이게 있어 이거 이 이름이 생각 안 돼. 그걸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적당히 이렇게 미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빗길 사자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여, 나물려의 이 글자는 손잡이가 강조된 이 칼이나 송곳인데 사악한 기운을 제하는 것이다. 사악한 기운을 제해서 가니까 천천하를 쓰고 제하다라는 게 나왔고, 완전히 제하고 간다 해서 길도자 나왔고, 물에다가 사악한 기운이 물을 하는 말에서 물도자인데, 이것은 단독 사용이 없고 흑토 들어가서 진흙 도자, 칠할 도자 됐죠. 그 다음에 발음교로 써서 나물 여자, 빗길 사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한 이 어원을 모르면 이 나머지 글자는 다 소설을 써야 돼요. 어려워져요. 그렇죠? 네. 경사, 기울다, 기울사자 이게 좋겠죠. 요즘 그 중학생들 한자 책에 보면 표현들을 많이 바꿨더라고요. 계집녀는 안 씁니다. 여자, 여. 그리고 동사로 많이 바꿔놨어요. 좋을, 호자, 좋다, 호, 뭐 이런 식으로. 뭐, 가다, 착, 길도, 이런 식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합할 합자에서, 이거, 위아래가 딱 들어맞는 그릇이라 그랬죠. 밥그릇이라 그랬죠. 요거랑 꼴이 비슷한 글자를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꼴이 비슷하죠. 아까 나물려랑 비슷하고, 요거는 정말 이게 집에 골격하고 텁니다. 집에 골격가 기초예요. 집에 골격을 그려 놓은 겁니다. 이것이. 요거는 밑에 있는 기초고요. 기초 위에다가 재단을 세우든지 뭐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게 집사입니다. 그냥 집은 아니겠죠? 터에다가 터 위에다가 세우는 무슨 재단이었겠는데 집사입니다. 기숙사, 사랑방 할 때 쓰는 집사입니다. 이 집이 만약에 뭐 사악한 균이 있다면 이걸 다 없애버립니다. 없애는 글자가 바로 버릴, 사자. 깨부셔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곶집 창자, 곶집이란 말도 안 쓰는 말이죠. 오늘날로 말 바꾸면 창고 창자입니다. 창고 창자인데 여기는 잘 보시면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거죠, 이거. 뭡니까 이게? 요거는 두짝문이고 요거는 외짝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 문이고 옛날 그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문이 들어가 있어요. 아, 뭔지 알 수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높이에다 쌓아놓은 좀 높여가지고 기초를 쌓아가지고 이게 창고, 이 땅에 돼 있으면 습하고 뭐 하니까 기초를 좀 도두어가지고 그 위에다가 창고를 저는 모습이에요. 요 모습이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곶집 창자예요. 곶집 창자. 곶집 창이라는 것은 창고 창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이 창세기 할 때, 창조할 때는 이걸 발음교로 써서 칼도자가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죠. 칼도자가 들어가 있는 걸로 돼 있죠. 창세기 할 때. 왜 만들 창자, 지을 창자, 이 비롯할 창자가 이거를 썼는가 하면 현재 글자로 봤을 때는 똑같은 창자이기 때문에 이게 발음기억이겠구나 이래요. 근데 옛날 문헌을 보면 이 글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 보시면 안 나오지만 이렇게 돼 있던가요? 아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자 보시 이것도 비롯할 창자예요. 똑같은 창자예요. 비롯할 창자. 이거 똑같은 글자입니다. 그러면은 이 글자는 오늘날 중간에 오다가 바뀌어가지고 발음 때문에 바뀐 거고 원래 모습은 이거예요. 그러면 감이 가시겠습니까? 요 옆에 글자는 요거는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물건을 만드는 거푸집이라니까. 형틀, 모형 있죠, 모형. 그러면 형틀에다가 주물을 보여. 솥을 만들든지 칼을 만들든지 농사 도구를 만들 때 주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이게 다 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상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물을 이 겉에 있는 이 틀을 칼로 뜯어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칼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만들다라는 뜻이 생긴 거예요. 지을 창, 비롯할 창. 요거 지금으로 봤을 때 그냥 발음교로만 생각하기 딱 쉬운데 원래 글자는 요 글자다.
뭐 거기까지 우리가 아시면 더 좋은데 아무튼 비롯할 창자입니다. 오로지 발음으로 쓴 게 이제 창공, 창공에 빛남별 할 때 이 풀을 창자, 풀을 창자에서 풀초가 의미요소, 그 밑에 건 발음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칼도 하나, 나무목 하나 더 들어간 것이 창자죠. 나무목 하나 더 들어가서 창자가 있었습니다. 위에 보시면. 그 다음에 써이자. 이 써이자는 써이자야말로 이거 해석하기가 참 힘들어요. 써이. 한번 설명해 보시겠어요? 써이가 뭐야? 이게 써가 뭐예요? 써이가. 에? 쓰라? 글씨 써라? 사람을 사용하라? 써이 이러면 우리 그냥 외웠어요. 써인데 요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옛날 글자 보면. 뭐예요 이게? 예? 갈코리. 그렇죠. 갈코리 갖다 글자 만들 리는 참 없겠죠. 예. 이게 알 수도 없으니까 그렇다고 지렁이인가 무슨 벌레 모습 같기도 하고 맞습니다. 이거 꿈틀꿈틀대는 사람의 태아의 모습 같아요.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이건 이 갑골문을 해석하는 거는 이 고고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야. 제가 볼 때는 어떤 놈은 다리 만지고 코끼리가 뭐 나무 기둥 같은 그런 놈인가 하면 뭐 별 희한한 놈들이 다 많잖아요. 똑같아 보면은 지네들 멋대로 얘기해요.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목소리 크게 해가지고 이게 태하다 이러면 이게 뭐예요? 태한 거예요. 여러분 저인데 배우기 때문에 이놈은 태합니다. 태하. 그러니까 사람이다 이거요. 이 두 사람이에요 이게. 두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태아가 자라나서 태아를 이용하게 되죠. 태아는 점점 자라납니다. 이후 지금으로부터 점점 시간이 간 다음 이전 지금부터 점점 전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쓰다 써이란 말이 나왔죠. 수단입니다. 이심전심. 왜 이게 사람으로 보는가 하면 여기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사람입니다. 이건 두 사람이죠? 이건 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이비 할 때 비슷할 살자가 나온 거예요. 태어나면은 네 애인지 내 애인지 알기 힘들어요. 알 수 있으면은 병원에서 애가 바뀔 리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놓은 애인데도 잘못 데려간다니까? 왜 그래요? 태어날 때는 비슷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놈인지 저놈인지 그놈인지 몰라. 그러니까 비슷할 사자입니다. 사이비 이런 말이 생긴 거죠. 유사품 그런 말이 생깁니다. 이것은 길개자죠. 여덟 팔자가 중간에 사람인자가 있고 여덟 팔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중간에 사람이 낀 거예요. 사람이 있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중간에 사람이 낀 거예요. 그래서 길개자입니다. 길개자. 자, 그럼 밭 사이에 끼어 있는 게 뭐예요? 예? 이 밭이 있으면 끼어 있는 게 뭐예요? 논두렁, 밭두렁이죠. 경계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지경계, 경계계 이런 얘기죠. 이 사람인자가 쓰인 글자 중에서 대표적인 글자 중에 하나 이겁니다. 이거 꾀할 기자는 위에 있는 글자가 사람입니다. 사람과 발이에요. 사람과 까치발이에요. 예? 까치발하고 정면을 주시한다. 뭡니까? 뭔가 일어나는 일들을 주시해 보는 거고 앞으로 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획하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꾀할 기자입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요것이 이제 사람인의 실제 뜻과 사람인과 모습이 같은 글자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인이라는 것은 대표 글자이긴 하지만 그다지 많이 쓰이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저거보다 더 많이 쓰이는 게 이제 사람인 변이라는 글자입니다. 요거나 다 똑같은 글자들인데 옛날 글자는 다 똑같아. 이렇게 생겼어요. 네? 다 똑같아. 이게 사람 모습이에요. 바로 이 글자가 뭐예요? 다 똑같은 글자. 그러니까 이름만 다른 것 뿐이에요. 다 똑같습니다.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 사람인이란 것은 한 사람이 이렇게 쓰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지해주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뭐 어쩌저쩌 했는데 그거는 이 현대 글자를 가지고 지어낸 소설이고 이렇게 생긴 게 사람인이라니까요. 네, 사람의 옆모습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왜 이 글자가 생겼는가 하면 아시다시피 이거는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만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쉰다라는 글자를 만들고 싶은데 이렇게 놔두면 사람들이 이 글자를 한 글자를 안 보고 인목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글자 꼴을 위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가 똑같은 거다 이런 얘기죠. 실휴자. 그러니까 그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사람의 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것이었다. 초창기에는 믿을 신자고 사람이 나무에 어떻게 한다고요? 기대어서 쉰다 해서 실휴자가 생겼고 그 다음에 사람 인자에다가 이 비수비자, 이 비수비자는 뭐라 그랬죠? 사람이라고 그랬죠? 옛날 글자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선 사람과 꼬꾸라진 사람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는 또 꼿꼿하지만 나이 들면 꼬꾸라지죠. 그러니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뭐 하는 겁니까? 화하는 거죠. 네, 될 화자입니다. 될 화자죠. 그 다음에 사람하고 이 부풀 부자 요거는 부풀다라는 뜻이에요. 식물이 부풀어 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부풀어 오르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풀어 오르면 즉 늘어나면 곱이 되는 거죠. 곱배자입니다. 곱배자. 그 다음에 요거가 소리 음자인데 사람의 소리, 마음의 소리가 뭐라고요? 그게 곧 뜻이라 그랬죠. 사람의 뜻을 알아내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10길 물색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글자가 이 글자죠. 한길 사람 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억자 헤아릴 억자입니다. 억측, 억겁의 세월. 불교에 쓰는 말이죠. 억만장자, 엄청나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 인자가 의미 요소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자, 정자, 정자죠. 정자, 사람이 정자에 있어요. 왜 있어요? 머무르게 있어요. 머무를 정자입니다. 정거장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묵을 숙자를 보시면 집면이 있죠. 집에서 사람이 집에서 요 백자는 요 또 자리 깔아놓은 겁니다. 자리 위에 사람이 있어요. 자리 위에 사람이 누워 있는 거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쉴 숙자입니다. 예, 쉴 숙자. 묵을 숙자, 쉴 숙자입니다. 숙제 이런 말도 되죠. 여기서는 큰 뭐 그렇게 복잡한 글자들은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산에 사는 사람. 신선, 선자. 인생을 똑바로 사는 사람. 그것이 갑 있는 것이다. 갑치자. 그 다음에 선비가 된 사람. 벼슬, 사자. 예. 그 다음에 이 관리리자인데 관리는 사람을 일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예. 관리는 사람에게 불입니다. 일을. 그래서 하여금 사자, 불일 사자입니다. 사역 할 때 하여금 사, 불일 사자죠. 그 다음에 소가 사람을 받았다. 옛날에는 자동차 없으니까 우마차가 사람을 들여받는 거죠. 소가 사람을 받았다. 사건입니다. 사고 난 거예요. 사건 건자입니다. 그 다음에 맡길 임자 지역에 사람에게 맡겨진 거 맡길 임자입니다. 임무 이런 얘기죠. 이게 세울 건자인데 세워진 사람 누워있다가 세워졌다. 다시 말해서 병들었다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일으켜진 사람 건강해졌다. 튼튼할 건자입니다. 그 다음에 요 지킬 보자는 보시면 요 지킬 보자 보존할 보자는 아이를 업고 있는 등에다가 아이를 이렇게 업고 있는 거예요. 네?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키다 보존하다 이런 말이 되었습니다. 지킬 보자. 그러면 이게 지킬 보자면 동네를 지키는 거는 뭐예요? 흙토만 집어넣으면 돼. 우리가 성보 그러죠. 성보. 보루라 그래요. 그러죠? 네. 동네를 지키는 거예요. 뭘로? 토성을 쌓아가지고 제방을 쌓아가지고. 그래서 흙토가 들어간 것은 토성이나 제방에서 들어간 것이죠. 보루라 그럽니다.
마지막 보루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그 다음에 이거 오로지 전자, 이거 실패 모습을 했죠? 실패는 둥그니까, 네, 사람이 둥근 것을 굴려보내는 것이다. 즉, 후대에 자신의 이야기를 굴려보내는 것이죠. 전할 전자, 전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전기라는 것은 전대 사람이 자기가 살아왔던 이야기들을 후대에다가 굴려보내는 거예요. 전할 전자입니다. 사람이는 타 글자와 합치면서 새로운 글자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네, 새로운 글자들을. 자, 이제 사람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고 흥미있는 글자 하나 보시죠. 이것이 이제 책에 보면 어진 사람인 발 뭐 이런 말도 써요. 어진 사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할 수 없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어진 사람인이라는 이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런 훈들에 현혹되실 필요는 없어요. 뭐로 생각하시면 된다? 사람이다.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과 관련해서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요거는 꼴이 좀 바뀌긴 했지만 머리 혈자인데 사실 요것도 이거 혈자입니다. 그러니까 발과 몸뚱아리와 머리까지 다 강조한 게 머리 혈자예요. 요거 혈자, 사람 인자예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러면 눈을 강조한 사람. 요건 뭐예요? 눈만 강조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다가 눈만 이렇게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정면을 뭐 하는 거야? 주시하는 게 볼견자예요. 입만 강조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또 뭐예요? 이건 또 사람 여기다가 몸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입만 올려놓은 거야. 입 벌리고 무슨 뭐 그런 모습이 아니고, 예, 입만 강조한 거니까 집안을 대표해서 말하는 사람이나 재단에 가가지고 지금 충문을 읽는다거나 뭔가 비는 일을 집안을 대표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맞이거든. 형자가 된 겁니다. 불을 들고 있는 사람, 이거는 불화자를 강조한 거예요. 불화와 발이. 불이 횃불 들고 있으니까 어때요? 밝죠. 빛광자입니다. 빛광자요. 요 먼저 선자는, 요 글자는 어떻게 보면 소우자하고 사람 인자 같아. 밭을 가니까 소가 앞에 가니까 이게 앞선자인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쉬워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예, 요 위에 있는 글자는 뭐냐면 이 발지자입니다. 발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요거는 머리 강조했고 몸통 강조했고 눈, 입, 횃불 강조했는데 요거는 뭘 강조했다? 발만 올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보세요. 아무리 마음이 앞서도 몸이 먼저 나갈 수 없습니다. 몸이 먼저 나가고 싶으면 넘어지면 돼요. 그러죠? 항상 뭐가 먼저 나가요? 발이 먼저 나가요. 앞선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아자는 이 절구구자인데 요거는 따옴머리라 그랬죠. 예, 따옴머리카락을 강조한 어린 사람에서 아이아자 됐고요. 요 진실러 윤자는 요거는 사사사자인데, 예, 조금 이따 아시겠습니다만 뱀사자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어린아기입니다. 태어난 어린아기가 사사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갓난 어린아기를 강조한 글자예요. 그래서 진실로 윤 그럽니다.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만 임금님인데 부탁할 때 허락해달라고 할 때 사극 보시면 뭐라 그래요? 윤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인데 뭐 부탁하실 때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왕족이었거든요. 네? 박해것에 다 아시죠? 신라 하실 때. 그러니까 윤호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가야고 저희 어머니는 신라가 제가 혼혈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가야. 네, 가야고 저희 어머니는 신라기 때문에 혼혈처럼 좀 생기지 않았어요? 머리카락 좀 색깔을 좀 누렇고, 네? 곱슬이고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맏형자를 보시면요. 맏형자는 사람 위에다가 입만 강조한 글자를 했죠. 이 형자, 입이 강조되었다는 것은 지금 신에게 비는 거예요. 신에게 비는 이유는 몇 가지 있어요. 살려달라고 비는 거하고 재앙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비는 게 있어요. 옛날 사람들이 흔히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기우제, 비 안 올 때 반드시 빕니다. 저희 바닷가에 살았는데 바닷가에서는 풍어제를 반드시 드립니다.
그러죠? 비는 거예요. 자, 빌었습니다. 빌면 어때야 돼요? 빌면은 하늘에서 어떻게 돼요? 복이 내려와야 되죠. 이 복이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기쁠 때 복이 내려오니까 어때요? 기쁘죠? 복이 내려오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바꿀 때 그럽니다. 기쁠 때 바꿀 때 그래요. 단독 사용은 거의 없어요. 팔자가 바뀐 겁니다. 자, 그러면 기쁠 테니까 마음이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때요? 기쁘죠. 예, 기쁠 열자입니다. 희열을 느낀다. 상황이 바뀌어서 마음이 좋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들이는 사람들도 어디에 들어온다. 성문에 들어오기 위해서 검열하는 장면이 검열할 열자인데 상황이 성문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 사람의 상황이 바뀐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검열할 열자입니다. 열람, 열병식 할 때.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남을 기쁘게 말을 해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게 설교예요. 말씀 설자입니다. 선거할 때 남을 기쁘게 말해줘야 돼. 너네들 입장 확 바꿔주겠다. 좋게 해주겠다. 유세할 때, 선거할 때, 유세할 때 세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설자도 되고 달랠 세자도 됩니다. 기끌 열자도 있습니다만 안 쓰이는 거니까 설자하고 세자만 알아두시죠. 말씀 설, 유세할 때 달랠 세자. 자, 우리가 육신을 벗으면 열반에 든다 그러죠. 육신을 벗어야, 이게 육신을 벗으니까 이제 완전 해탈한, 벗을 탈자입니다. 해탈한 겁니다. 육신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벗으니까 사람이 상황이 나아졌다, 좋아졌다 해서 벗을 탈자입니다. 발음교로 쓰이는 거겠죠. 그 다음에 쇠가 들어가서 발음교로 써갖고 날카로울 예자, 예리하다 할 때 쓰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벼화자에다가 쓰면은 구실세자입니다. 농작물을 뭘로 바쳤어요? 세금으로 바쳤죠. 벼화자가 이게 이제 바꿀 태자니까 농작물을 돈 대신 바꿔서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구실세자입니다. 조세라 그러죠. 조세. 예? 조세도 뭐예요? 조세도 이거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구실조자, 구실세자예요. 다 세금 내는 거예요. 다 뭘로? 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구실세, 구실. 자, 이 맏형자에서 이런 글자들이 생겼고요. 계속 보시죠. 맏형자를. 자, 이게 이제 비가 나서 신에게 빕니다. 예? 신에게 빌어요. 그러면은 무당이 막 아니면 이제 누가 집안의 대표자가 막 집안에 이제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막 빌다가 재단 안에서 집안에서 계속 비는데 내가 지금 30분째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바깥에 비가 오는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내가 나가볼 수는 없어요. 그럼 사람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에? 물어봐야죠. 야, 바깥에 비 오냐? 내가 30분이나 빌었는데 그게 이 글자예요. 바깥에 비 와? 이러는 거죠. 어? 바깥에 비 와? 그게 뭐예요? 이게 상황할 때 하물며 황자. 상황이란 말이 거기서 생긴 거예요. 상황이 뭡니까? 바깥 상황이 어때? 근황이 어때? 이런 얘기예요. 괜찮아? 이런 얘기. 바깥에 비 오냐? 이런 얘기예요. 밖에 동정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요거 재단시죠? 재단시가 타 글자와 함께 쓸 때 이렇게 꼴이 바뀌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유추 가능하죠? 아, 재단에서 이쯤 집안의 대표가 축복해달라고 비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빌축자가 돼요. 축복의 빌축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렇게 쓰게 되면 이게 무슨 마치 맏형자 위에다가 설리를 써놓은 것 같은데 이거 전에 한번 설명드렸죠? 말씀원의 사람인입니다. 말씀원의 사람인이에요. 여기까지가 한 글자예요. 네, 말씀원이 길어지니까 말씀원의 글자 이거를 옆으로 세우는 거에 불과하다. 이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말다툼 하는 장면이에요. 다툴 경자입니다. 겨룰경 다툴 경자예요. 자, 그 다음에 이길극자 하나 보시죠. 이길극자. 이거는 위에 있는 글자가 고자하고 인자하고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형자로 보지 마시고, 이 고자는 어떤 그 용기 위에 안에다가 저기 김치나 된장 같은 그런 어떤 것들을 넣어놓고 무거운 것을 위에 얹어놓은 장면이었죠. 그래서 오랫동안 숙성시키는 장면에서 이게 오렐 고자인데, 무거운 것을 이고 있는 여자입니다. 무거운 것을 이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길 극자입니다. 무거운 것을 이었다는 얘기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말하니까 이길 극자, 극복, 극기 훈련 할 때 생기는 겁니다. 아침 먹었는데 배고프네, 슬슬. 희한하네. 아침 먹었는데 배가 고파. 그게 이수변 쓰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쓰는 경우 똑같게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다 보니까 하나 줄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굳어진 거지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들이 몇 개 있습니다. 똑같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세 개 다 바깥에 비가 오냐 물어보는 상황이니까. 자, 여기 사람인이에요. 여기에 한 사람의 머리를 강조한 것이 우뚝한 올입니다. 단독 사용 없어요. 요거는 한 사람을 강조한 거예요. 아까 요거는 눈을 강조한 거라고 그랬죠? 잘 보세요. 요거 눈을 강조한 거예요. 요건 뭘 강조한 거예요? 입을 강조한 거죠. 요건 뭘 강조한 거예요? 발을 강조한 거죠. 요거는 뭘 강조한 거예요? 횃불 강조한 거죠. 요거는 뭘 강조한 거예요? 이거 머리. 사람을 강조한 우뚝한 올자입니다. 우뚝한 올자.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근데 저기 단독 사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을 강조한 글자이고 두 사람을 강조한 것이 뭐예요? 이게 바로 이 글자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서의 창세기 기록과 유사해요. 으뜸원자, 인류의 원조죠. 으뜸원입니다. 인류는 둘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을 강조한 글자. 으뜸원자입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이 아담의 뼈에서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뭘 했어요? 두 사람 부부로 만들었죠? 진면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갖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이제 하나의 인류가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완전한 완자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부의 가정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담을 쳐줬어요. 그게 뭐예요? 이 언덕부가 들어간 거예요. 이게 담원자인데, 담을 쳐준 거예요. 담원자. 근데 지금 뭐에 쓰이느냐? 대학원, 학원 할 때 써요. 네. 병원 할 때 쓰이는 거죠. 담을 쳐준 글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좀 이따 하시고, 집안에서 으뜸되는 머리는 보통 어때요? 보통 누가 어떤 조직이든지 가장 완고한 사람은 항상 대빵이에요, 대빵. 그렇죠. 집안에서 아버지가 완고한 경우가 많고, 학교에도 교장 선생님이 완고한 경우가 많고, 이런 회사에도 사장님이 완고해요. 그러니까 으뜸되는 머리, 완고할 완자입니다. 완고할 완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언교로 써서 이 구슬옥자하고 으뜸원자를 쓰면 희롱할 완자입니다. 요거는 임금왕이 아닌 구슬옥자라 그랬죠. 희롱할 완자. 완구라는 것은 가지고 노는 이게 장난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집안에서 가지고 노는 동물을 뭐라 그래요? 애완견 그러죠. 애완견. 발언교입니다. 이럴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자, 갓관자 보시면 으뜸되는 머리에다가 이게 으뜸원자니까 이 관이라는 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으뜸원에다가 이 관을 손으로 모자를 씌워주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갓관자입니다. 갓이라는 것은 머리 위에 쓰는 모자를 말하죠. 관사, 우리 영어에 보면 관사라는 게 있어요. 관사라는 것은 가장 위에 오는 거예요. 영어 문장을 잘 보시면 관사가 나오면 이 우리가 언제 모자를 쓰는가 하면 외출할 때 모자를 써요. 옛날 사람들이 딱 옷을 다 정장을 한 다음에 외출할 때 마지막으로 모자를 딱 쓰고 나가죠. 이게 이제 하나로 딱 통일된 거예요. 나갈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영어의 관상을 하면 절대 단독 없어요. 반드시 한 무더기가 따라같이 나와야 돼요. 어나 더로 시작한 이게 정관사, 부정관사인데 이렇게 되면 이게 모자 쓴 거기 때문에 여기 몸뚱아리가 따라 나와야 된다니까. 여기 단어 나오고 오브가 나오고 단어 나오고 오브가 나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뒤에 또 단어 또 나와. 요게 딱 하나의 한 덩어리예요. 관사가 나오면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한자에서 그 사람들이 관사라고 이름 지은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게 가시기 때문에 이 관사라고 이름을 지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갓관자 옆에 외구할 때 도둑구자 한번 봐주시죠. 도둑구자. 도둑구자는 진면자가 쓰였어요. 진면자가 들어와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쓰였냐면 칠복자가 쓰였어요. 사람에게 쳐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사람에게 쳐서 빼앗는 사람이 뭐예요? 도둑이죠. 그러니까 진면자하고 사람하고 부부가 지금 자고 있는데 이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야 인마 내놔. 뭘 내놔? 뭐든지 내놔. 그게 누구예요? 도둑구자예요. 외구라는 건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쳐들어와서 약탈하니까 그 외구라고 된 거예요. 외구. 도둑구자입니다. 시간 얼마 남았어요? 7분에서 8분. 자, 그럼 아주 흥미있는 글자 하나 보시죠. 요거 조짐조자입니다. 요거는 단독 부수자는 아니에요. 요거 부수자는 이거예요. 네, 조짐조자의 부자는 이겁니다. 이거 단독 부수자는 아니에요. 조짐조자인데 여러분들 오늘 조짐이 좋습니까? 예. 옛날에 이 한자는 갑골문이라 그러잖아요. 갑골문인데 그 골자는 뼈골자죠. 그러니까 거죽이란다. 거북이 등가죽이나 백가죽 혹은 소의 뼈에다가 글자를 새겨서 남아 있어가지고 그래서 갑골문이 된 거예요. 초창기가. 그런데 이 거북이 등가죽이나 백가죽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땅땅 뚫어가지고 이거를 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불에다 집어넣으니까 이 구멍 때문에 선이 이렇게 쭉 가요. 쫙 선이 갑니다. 이 갈라진 금을 보고 점을 친 게 여기서 나온 글자가 요게 뭐예요? 요게 바로 조짐조자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그게 뭐예요? 이게 전복자예요. 갈라진 금을 보고 점을 쳤는데 이게 전복자와 조짐조자가 나온 거예요. 우리 손금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손금. 네? 여러분 딱 점을 쳤는데 기가 막히게 점괘가 나왔어. 조짐이 너무 좋아. 시집 간다는 거야. 못 갈 줄 알았는데. 네? 그리고 올해 사업이 뭐 운수 대통이래. 네? 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네? 반응은 어때야 되겠습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그 점이라는 것은 경제생활에 중요한 거였기 때문에 그 점괘에 따라서 울고 죽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었을 때 그렇죠. 뭘로 떼요? 발로 떼야 되지. 그래서 발도자가 들어간 글자가 이게 띨도자예요. 도약하다 할 때 띨도자. 띨도자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점치고 나서 너무 점괘가 좋아서 생긴 글자가 띨도자예요. 그런데 요거를 먼저 점괘를 살펴보는 거가 뭐냐면 뭘로 보냐? 눈으로 보거든? 이게 바라볼 조자야. 조망시설이겠죠. 조망권 할 때 바라볼 조자야. 뭘 바라본 거예요? 점괘 바라본 거라니까. 손금 바라본 거예요. 바라볼 조자. 점괘가 너무 좋아서 펄쩍 뛰는 거고, 반대로 그러면 점괘가 나쁘게 나왔어요. 너 평생 못 간대. 그리고 너 평생 승진은 너 오래 망할 거야. 완전 이래요. 그리고 오래 망할 뿐 아니라 너 내일 모레 죽어 그래. 옛날 사람들 그런 얘기 딱 들으면 그 말 때문에 죽어요.
그러죠? 그러면 그 말 딱 들으면은 이 사람은 좋아서 뛴 건데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죽어야 됩니까? 말 도망가야죠. 도망가야 돼. 도망가는 것도 발로 도망가야 돼. 이게 갈착자 쓰면 이게 도망갈 달아날 도자야. 갈착자. 예? 그 얘기 듣는 순간 주량랑 36개 주량랑 치는 거예요. 달아날 도자예요. 그런데 사람마다 틀려요. 심약한 사람들은 그런 말에 아주 그냥 일희일비하지만 아주 이 강심장인 사람들은 그런 거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뭐 무당이 너 내일 죽는다 그러는데도 뭐? 죽어? 한번 해볼까? 이런다고. 그게 뭔 글자인가 하면 그게 바로 한번 해보자. 점괘를 굽부리는 거야. 뭘로? 손으로. 점괘를 빼앗아가지고 굽푸는 거야. 이게 휠도자입니다. 휠도자. 도전하다 할 때 그 쓰는 거예요. 도전. 도전하다 할 때. 도전이 뭡니까? 죽는다 그러는데 나 그거 무시하고 간다 이거야. 도전이라는 것은 잘 될 사업을 하는 게 도전이 아니고 안 되는 거, 안 될 가능성이 그런 것들에 맞서는 걸 도전이라 그러거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점괘를 그 자기의 그런 그 안 좋다는 그런 거를 무시하고 예, 그게 도전입니다. 오기하고는 틀린 거죠. 오기랑 좀 비슷할 수도 있겠네, 그죠? 예, 그렇지만 도전이라는 것은 좀 다른 뜻이겠죠? 조짐이 좋은 나무가 뭡니까? 예? 조짐이 좋은 나무. 사악한 기운을 쫓아내고 귀신을 뭐 쫓아내고 이런 조짐이 좋은 나무가 복숭아나무예요. 무릉도원 그러죠. 예. 복숭아나무 도자입니다. 무릉도원 도화 이러죠. 여러분 이 휠도자 이거 아주 흥미있는 글자인데요. 도전이라는 글자라 했죠. 이 가미 감자. 요 가미 감자가 바로 이 글자 똑같은 글자입니다. 요 가미 감자가 요것은 글자 꼴은 바뀌었습니다만 요것은 전복자 플러스 손 플러스 요 손입니다. 그러니까 요 가미 감자는 현재 글자 꼴이 바뀌었는데 전복자 플러스 손이라니까요. 양손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괘를 찢어 발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미 감자가 된 거예요. 네? 가미 감자. 그러면 아니 무당이 점쟁이가 너 내일 죽는다 했더니 이 손에 갑자기 점괘를 확 빼앗더니 확 찢어버려요. 그럼 무당이 가만히 있습니까? 네? 뭘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게 뭔가 하면 무당의 불효령입니다. 무당의 불효령이에요. 네. 거기서 그냥 점괘 빼앗으니까 무당도 막 확 그냥 네, 소리 내치는 게 어마어마자예요. 그러니까 이 휠도자가 점괘를 강제로 굽부리는 것이다. 상당히 재미있는 글자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서 글자를 학습하지 않으면 이런 글자는 배우기가 참 힘들 겁니다. 자, 그러면 잠시 쉬셨다가 다음 시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